우리나라 같은 경우 LG 엔솔 배터리라든지 TSMC 반도체 쪽 투자 역시도 보류가 되면서 대표적인 보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다시 올라간다 어쩐다 말이 많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성장성 있고 여러 가지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투자하기에는 시기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새롭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쪽을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는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사실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가 어떤지 저의 좀 개인적인 분석과 의견을 넣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답이 아닐 뿐더러 제가 말한 대로 또 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뉴욕 연준에서 이제 3년 기대 인플레가 2.3%로 이제 나왔고요. 사상 최저치로 이제 나왔습니다. 1년과 5년은 3.0과 2.8%로 유지가 됐는데, 기대 인플레라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물가가 이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대 초중반이라고 하면은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상 최저치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제 2.3% 수준이면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게 1년도 아니고 3년이니까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물가가 낮아지는가? 물가가 낮아지는 원인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길 만큼 물가를 내리누르는 요인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요가 침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요가 침체된 이 영향, 이게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옐런을 통해서도 연준을 통해 돈 풀기가 안 통하자 결국 이제 정책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풀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뿐만 아니라 이 거품론이 이제 불거지면서 증시가 한번 급락을 했죠. 미국에서도 이제 IRA라든지 반도체법 다른 투자 프로젝트가 40%가량 지연이 되거나 또는 중단이 됐습니다. 바이든 이제 되면서 바이든 쪽에서 진행을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뒤로 미뤄지거나 중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40%라는 수치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제 미국에서도 현실화되고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원래 공표했던 2,200억 달러 투자 계획 중에서 840억 달러 규모 정도만 진행이, 이제 840억 달러 이제 규모가 좀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 2개월에서 수년 뒤로 미뤄지거나 완전 무기한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LG 엔솔 배터리라든지 TSMC 반도체 쪽 투자 역시도 보류가 되면서 대표적인 보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다시 올라간다 어쩐다 말이 많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성장성 있고 여러 가지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투자하기에는 시기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악재가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번 거품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호황장을 정말 강력하게 누린 산업들은 꽤나 이제 또 긴 시간만큼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사이클 산업이라 그렇다 친다지만 배터리 쪽은 한번 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제대로 올 때가 되기도 했고, 지금 처음 투자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롭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로봇 쪽을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악화되고 수요도 둔화되고 미국 대선도 지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지금 현재 반도체 AI 쪽과 특히 배터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저는 좀 지금은 그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초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인생 주식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뭐 재건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그런 쪽입니다. 뭐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건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슈가 상당합니다. 지금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다 로켓 30발 발사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제 이란이 수이란에 이스라엘 공격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동 쪽에서만 이렇게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정말 오래된 전쟁이죠. 최근에도 뭐 화해한다 어쩐다 뭐 테이블로 나오겠다 얘기하는데 또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본토피스베 또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합당한 대응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쪽에서 협상 노리고 본토를 도발했다. 러시아 쪽에서는 영토 밖으로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군인들이 이제 12km 진입해서 28개 마을을 통제하고 12만여 명을 필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까지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이제 전쟁 이슈가 터지고 있고 특히나 중동에서 전쟁 이슈가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요 공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급에 충격이 오는 대표적인 요인이 전쟁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면 원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석유를 생산하는데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이 충격을 받고 공급을 원래 이만큼 하던 걸 조금밖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도 지금 대표적으로 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량이 너무 없다. 공급을 적게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걸 걱정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이 정도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질 정도면 원래대로라면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특히나 중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지금 수요가 적고 수요가 적다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 상황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중동에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튀어오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지금 사람들이 좀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금 가격이 정말 미쳤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잠시 횡보해 주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올해만 하더라도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 금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결국 안전자산의 대표격이죠. 뭐 달러를 예로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이 경기가 그다지 안 좋을 것 같다. 미국조차도 불안하다. 이런 이제 좀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금이 이제 대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진 않다. 투심이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증시가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AI 거품론을 통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반등 주는 척 하면서 데드캣 바운스 아니야? 하면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대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로 튈지야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수요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하는 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한 시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과연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버텨볼 생각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침체가
그리고 경기 위축이, 투자 위축이 물가를 내리누르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보통 수요가 줄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물가를 이제 내리누르면서 압박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사실 경기 침체가 거의 한계치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악재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좋게 얘기하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투자하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하되 향후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이전에 정말 재미를 많이 봤던 섹터를 제외하고 다음에 새롭게 부상할 걸로 기대되는 섹터를 투자를 고려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제가 반도체나 그 다음에 특히 배터리 산업 쪽을 좀 안 좋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투자자분들에게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입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배터리나 전기차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같은 침체장에서는 과거에 정말 재미를 많이 봤던 이런 업종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실적도 잭팟 터지고 방산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저는 쭉쭉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급부로 이제 재건 이슈가 커지면서 건설이라든지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검색식에 포착되면서 움직이는 건설주로는 뭐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이 먼저 포착이 되면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다른 건설이라든지 건설기계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건설이라고 한다 하면은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호경기로 나아갔을 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경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같은 불경기의 저가 매수를 노린다면 뭐 시멘트나 페인트나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야 워낙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